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상입니다. 자, 10월 13일 금요일 장 끝나고 영상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오늘 보실 수 있고 또 저희 주식창에서도 오늘 보실 수 있어요. 한 주 동안 우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지난 월요일 유튜브 야간 반상회에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시장의 어떤 의외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 그죠? 사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상당히 좀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셨던 거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증시는 일단 조금 좀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한 얘기들하고 그 다음에 특히 오늘 이틀 동안 시장이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다가 지금 주말장은 조금 약하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 사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있었던 어떤 극단적인 공포 국면은 좀 완화되기 시작을 했다. 물론 오늘 장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죠?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저점을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이면 만드는 거 아니야? 다만 V자 반등으로 가는 걸 좀 많이 기대하실 텐데, 이거보다는 좀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에서 시장이 방향을 좀 탐색하는, 그리고 반등 시도를 좀 이어가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날에 미국 9월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소폭 상회에서 헤드라인 3.7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같이 봐드리고, 금리, 달러 환율, 그 다음에 시장 얘기 좀 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자율주행, 또 그 다음에 AI, 여기 뭐 로봇도 있을 것이고, 뭐 여타 섹터들 핵심적으로 좀 전략을 간단하게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주목할 종목군들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도서 마스터 특강도 요거는 상당히 좀 혜택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를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 이거 보시죠. 자, 이게 S&P 500입니다. 자, 뭐 이것저것 많이 다뤄야 되니까 좀 짧게 가볼게요. S&P 500 반등세로 한 주 동안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전날에는 좀 빠졌지만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한 주 동안에 이런 식으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숨고르기를 좀 보였습니다. 미증시가 목요일장에서 숨고르기 보였던 이유는 CPI 하고요, 그다음 국채금리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자고요. 자, 보시게 되면 미국채 10년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CPI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3.7. 네. 예상치는 3.6이었죠. 3.7. 뭐 에너지 쪽이 많이 올랐다. 근데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남겨드렸는데, 자, 뻐꾸기 주식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라인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4.1 나왔습니다. 연간으로 4.1. 그 예상치 4.1이었어요. 전달에는 4.3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어 CPI는 좀 줄었죠. 헤드라인은 그죠? 거의 뭐 비슷한 전달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에너지 쪽이 좀 올랐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CPI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좀 주목이 됐던 게 뭐냐면, 연준 FMC 의사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이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좀 이어졌던 한 주입니다. 그래서 11월에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쪽으로, 그죠? 이것도 시장 긍정적이었어요. 다만 보시게 되면 10년물 미국채 금리는 최근에 전쟁으로 해서 소위 안전자산으로 분리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쏠림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채 가격은 떨어졌다가 그동안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던 거고, 채권 금리는 좀 빠졌던 건데, 이것이 반등 나오니까 전날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았던,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던 이런 상황이 되겠죠. 중요한 건 미국채 10년물은 몇 가지 중요한 지수 가격 죄송합니다. 기준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4.5%.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4.88이어갖고 대략 상단 5%를 향해서 올라가면 시장이 좀 부담스러울 거고요. 4.5%를 향해서 가면 시장이 좀 안도할 거고요. 4.5% 아래로 내려오면 상당히 시장이 긍정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국제금리와 지금 증시는 굉장히 연관성이 크죠. 가장 중요한 게 또 여기 이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미국이 국채 발행을 줄일 것이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양적 긴축 종료하는 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물가가 다 잡히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과는 좀 별개로 안전자산으로의 구체로 자금이 좀 쏠리는 이 영향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 정도가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에 달러는 이렇게 좀 올랐어요. 자, 이것이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줬던 거죠. 자, 우리 환율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원달러는 오늘 당연히 올랐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지난번 얼마입니까? 1363원입니다. 이거 뚫고 올라가면 시장 저점이 깨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만 환율이 튀는 거,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할 것이고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하단하고 상단에 박스를 하나씩 걷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2400 아래예요. 그러니까 2350에서 대략 한 2400 정도, 여기를 하단 지지 구간으로, 그리고 여기는 극단적인 공포 국면으로, 그리고 상단 위에는 2350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들어온 거를 우리는 여기는 극단적인 공포 국면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잠깐 보시게 되면, 그죠? 잠깐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이 우리 피어앤 그리드로 보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피어앤 그리드 보면 극단적인 공포, 대략 한 16까지 빠졌다가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25 아래쪽으로 해서 공폭면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35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이쪽으로 중립으로 해서 뭐 그리드 이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대략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 정도가 당분간 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극단적인 공폭면에서 사실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 논리로만 본다면 좀 숨고리가 좀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오늘 우리 코스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양 이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국면에서 뭐라고 그랬죠? 시장의 의외성이 나타날 것이다. 주가와 악재와의 관계, 기존에 있었던 악재들이 상당히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주변국으로 확전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란 배후설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명확한 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이 확전되지 않으면, 주변으로 확전되지 않으면 증시 영향력은, 그죠? 제한적일 것이다. 유가도 크게 요동치는 건 없죠, 아직은. 그죠? 물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코스피입니다. 오늘은 좀 숨고르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800선을 아래에서 저점을 만들고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목요일까지 시장 분위기는, 예를 들면 이번 화요일 날이죠. 증시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날 급반등 나왔고, 그리고 나서 급등했습니다. 목요일장. 그리고 오늘은 또 숨고르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이건 쉽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다만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극단적인 공포 국면에서 제가 지난 주말에 무슨 의견을 드렸냐면, 거북이처럼, 자, 우리 국고처 방송에서 거북이들이 급락장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거를 좀 올려드렸어요.
그죠? 증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구간에서는 증시 의외성을 보여줄 시점이 되었다. 낙폭과대 섹터에서 무리한 추격 매도는 할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저가 매수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다만 기간 조정으로 흘러갈 거니까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 의견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는 내부적으로는 실적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다 잘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략을 좀 정리해 드리면, 자,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주변 지표들이나 주변에 있었던 기존의 악재들은 사실 우호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죠? 우호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하거나 완화했다. 뭐 요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간 조정이 시작이 되었다. 보통 주식이라는 게 말이죠. 잠시만요. 주식이라는 게요. 한 가지 재미난 건 주가가 이 조정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는 가격 조정일 것이고, 하나는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 예, 기간을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자, 그런데 이제 가격 조정은 여기서 이만큼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흘러가면서 빠지면, 자, 여기서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요 빨간색 점선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한번 2020년 저점하고 2021년 상단하고 해가지고 설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략 50% 조정폭은 750선에 있고 38.2% 수준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819포인트. 대략 한 82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지점이 바로 지난 5월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죠.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만들어졌고, 이 극단적인 공포 국면이 시장의 의외성과 저가 매력을 부추기게 돼서 오히려 돌릴 것이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추격 매도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이고, 노림수를 가지고 있던 종목은 천천히 사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라는 존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그 존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20이 깨진다라고, 코스닥 기준으로 820이 깨진다. 그러면 추격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800에서 대략 한 820 정도가 이번 하단 정도가 될 것 같다, 코스닥이.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보고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에요. 그죠? 코스피는 한번 보시죠. 코스피는 2020년 저점, 그리고 21년 고점을 연결한 50% 조정폭이 대략 2374포인트 정도 와가 있습니다. 그 지수대가 바로 지난 3월에 저점을 정확히 만들었던 시점이고요. 그래서 대략 이 지수대가 받쳐주는 지수대다. 이번에도 빠지다가 여기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윗단으로 좀 놀려놨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은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갈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시장은 뒤로 가면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지만, 기존의 악재들이 약간 영향력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이 정도를 지키면서 옆으로 늘어지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자, 결국에는 거북이처럼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나고 나면 늘 기회가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급락하고 강한 상승이 있었고, 급락하고 강한 상승이 있었고, 급락하고 강한 상승, 급락하고 강한 상승이 있었고, 급락하고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번 폭은 굉장히 낙폭, 공포 국면까지 빠졌고, 사실 뭐 미증시도 그렇지만, 뭐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피어 앵그리드로는 뭐 16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서서히, 그죠? 반전의 그림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섹터를 조금 좀 이제 정리를 드렸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자, 반도체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구초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삼성전자 실적 이번 주 실적 발표하면서
윗단으로 좀 밀고 올라갈 것이다. 뭐 지수도 같이 밀고 올라가겠지만 그것이 불확실성을 벗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12만원 언저리 가까이 와 있나요? 그죠? 하지만 길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도체주들 같이 가져야 됩니다. 좀 이따가 한번 특징적으로 몇 가지만 볼게요. 2차 전지는 이번 주에 수요일 날은 목요일이었나? 네, 수요일 날은 급락했습니다. 목요일 수화요일이구나. 그죠? 하지만 수요일 목요일 양 이틀 동안 크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위기 반전을 만들었을까? 그죠? 아마 그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뭐 다시 빠졌습니다.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24년까지 큰 흐름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2차 전지는 낙폭과대 섹터에서 그죠? 얘들이 또 사실은 돌려줘야긴 해야 돼요. 그래야 코스닥도 같이 올라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제약바이오 2024년까지 큰 흐름으로 가면 됩니다. 최근에 뭐 비만 당뇨부터 해갖고 한번 시세를 크게 줬었고 임상 이슈 그 다음에 신약 여기에 기술 수출 이런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지금부터 24년까지 순차적으로 지난 2년 반을 죽였던 종목들 순차적으로 서서히 24년까지 큰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자율주행 주목해야 되고요. 낙폭과대에서 AI나 로봇 같은 종목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는 코스닥 시장에 동행하게 될 것이다. 자, 몇 가지 핵심적인 애들만 좀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SK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그리고 관심 종목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좀 튀어 올랐죠. 그런데 저는 SK 하이닉스를 길게 가시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달, 3월달, 5월달 매수, 그 다음에 최근에도 여기 뭐 12만원 아래에서는 뭐 해보실 분들은 해수 된다라고 얘기되는데 12만원 중반이지만 13만원 이상으로 해서 길게 24년 내년도 1분기나 2분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HPSP가 수소 어닐링 업체인 HPSP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게 또 여기였는데 그죠? 지금은 좀 여기 와 있죠. 흐름이 좋았어요. 그리고 반도체주들은 사실은 장비주나 뭐 소재주나 대부분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죠. 그죠? 많이 빠졌었고 또 반등도 나오고 뭐 하고 있는데 그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신텍 같은 것도 좀 주목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반도체용 PCB. 그 다음에 팹리스 쪽에서도 AD 테크놀로지. 자, 이렇게 빠지니까 강하게 탄력부터 올라왔어요. 지금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26,000원. 결국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이틀 연속 올라섰다가 돌렸죠. 자, 그런데 이날이 주목해서 코스닥이 폭락했던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에코프로 쪽에 공매도가 워낙 쌓여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시장에 불확실성을 만들었지만 다음날 곧바로 급반등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끌고 올라왔는데 오늘은 다시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라보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나노신 소재 같은 게 자, 이 자리는 또 매수해야 된다. 12만 13 넘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CNT 도전제 또 음극재 관련한 종목들도 여전히 좀 괜찮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것도 사실은 어제는 10% 이상 급등 나왔다가 좀 빠졌죠.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유상 다 받으셔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제 청약이 곧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시고 좀 길게 가져야 된다. 이런 전략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한올바이오파마가 물량이 좀 나왔어요. 제가 최근에 다시 매도를 했어요. 차익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좀 밀렸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도 이번 주 후반 들어서는 증시가 반등 나오고 2차 전지가 오르고 뭐 반도체도 반등 나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떨어지고 하게 되면 뭐 다시 저점이 좀 오게 되면 또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주들은 길게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 대형 사이즈에서 제가 한미약품 같은 것도 그렇죠? 이거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오늘 매수해갖고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뭐 큰 시세를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길게 뽑아줘서 큰 성과를 내줘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견을 드렸죠. 그죠? 한미 아픔도 뭐 실적 바닥치고 이제 돌아서는 거고, 주가도 바닥이죠.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비만 당뇨 관련해서 얘네들이 그 에페글라나타이드 그 임상 3상 이슈도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후발주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길게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알테오젠 같은 거는 이번 주에 차익 물량이 좀 많이 나왔는데 6만 원이 분기점인 것 같아요. 다만 머크와의 그 좀 진전된 기다렸던 여러분들의 재료는 사실 11월 그 시한이 11월 말인가요? 아직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빠지면 또 다시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뭐 그런 그림으로 갈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퓨처캠이라는 종목군들도 좀 주목해 봐야겠다. 이 정도. 네, 퓨처캠. 퓨처캠도 전립선 좀 뭡니까? 사실 이제 몇 가지 볼 수가 있어요. 뭐 치매 항체 국내 출시되면 방사선 진단제 매출이 당연히 늘어나니까 이쪽을 하고 있는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앞으로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또 지난 6월달에 또 풋모커가도 진행이 됐던 그 치매 치료제,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진단하는 진단의약품 이쪽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전립선암 타겟 치료제가 있어요. 전립선암 타겟 치료제. 그러니까 전립선암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거. FC705. 자, 이거 본계약에 대한 이번에 사측에 이제 공지도 올렸었는데 좀 우호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죠? 우호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기술출이 임박을 했다.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주가가 떨어져 갖고 서서히 이 11,500원을 기준으로 받아치는 이런 흐름도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 라인에서는 의료용 AI 딥노이드가 저는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도 의견 드렸는데 이 정도는 받아쳐야 되는 자리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받아쳐야 되는 자리다. 그죠? 일단 뭐 요 정도 자리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뇌동맥류 관련해서 이 딥노이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질 것이다. 재평가가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저 의료보험, 그죠? 보험급여도 이제 적용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의료용 AI 관련한 종목군들 지금 후발주, 후속주, 내년도 2024년이 굉장히 좀 밝아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의견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 넥스트칩 원픽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여기 언저리에서 매수해서 물렸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 손절 안 합니다. 손절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오버행 이슈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뭐 시장도 그랬어요. 기다리니까 저점이 왔다 그래서 12,000원, 13,000원대에서는 신규 매수도 하고 뭐 추가 매수도 하고 해서 가자. 그래서 여기가 12,000원, 13,000원이었는데 2만원대 이상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저점을 만들고 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원픽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번에 또 재료도 좀 있었죠, 그죠? 12 발행이 있었습니다. 300억 규모로 3자배죠.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돈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죠? 향후의 어떤 수주 기대감과 매출에 대한 어떤 분명한 비전이 그런 전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시게 되면 지금 뭡니까, 이런 선제적인 자금 조달 성공하고 표면 이자율 빵, 만기 수익률 빵이에요. 굉장히 좋은 조건에 발행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 그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더 커진 거 아니냐. 결국에는 21,000원 돌파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도 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도 좀 주목해서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종목도 이것저것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엔터라인에서 하이브, 이거 좀 재밌어요.
사실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지난번 22만원, 23만원에선 바닥을 만들고 하락 추세를 서서히 넓히고 있습니다. 넘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BTSB도 다시 활동, 그리고 내년도에 그 하이브는 그 신규 아이돌이라고 해야 되나, 신인, 그죠? 예, 이 기대감도 같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뭡니까 실적도, 그죠? BTSB의 활동, 그 다음에 뭐 뉴진스, 그 다음에 신인 아티스트, 내년도에도 신인 그룹들 데뷔를 또 앞두고 있고, 특히 그게 더 주목이 되자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이 되겠죠. 그죠? 예. 자, 보통은 좀 깨지는 흐름인데 이번 시장에서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증시 분위기는 지금 좀 막히는 상황이긴 하나, 예, 시간과의 싸움을 거북이처럼 천천히 해줘야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요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도서 특강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서 특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죠? 예, 도서 특강 이거는 10월 17일 분이 됩니다. 도서 특강 VOD로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요거 수강하시는 분들은 저희 책을 한 권씩 또 발송을 해드리고요. 저희 그 황금 베팅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요거 뭐 바닥주, 뭐 황금 바닥주 저희가 카톡으로 발송해드리고, 장중 시황 점검 이것도 일주일 동안 체험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50분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뭐 사실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저 이번에 마스터 도서 특강 하면서 이런 혜택 좀 드려야 되겠다. 뭐 시장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1668-4360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